은호, 너는 누구의 딸이니? 만약 지금껏 믿어온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니라면? 그리고 그 비밀의 열쇠를 쥔 사람이 하늘건설의 안주인 고성이라면? 화려한 날들의 가장 큰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지역의 결혼식 파탄 이후 집안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결혼은 허무하게 끝났고 지역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연락을 끊은 채 숨어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건 가족의 실망, 은호의 절망, 그리고 성재의 분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파국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서재욱으로 발표된 순간 은호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서재욱? 정보아 씨가 끝까지 잊지 못했던 그 사람. 그런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지? 은호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그 이름이 자신의 운명과 얽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사무실. 은호가 디자인 시안을 내밀었을 때 고성이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당신 참 낯익어요. 꼭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 같네요.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은호의 귓가에선 불길하게 맴돌았습니다. 정순이가 평생 지켜온 건 너는 내 딸이라는 흔들림 없는 말뿐이었는데 왜 고성희의 눈빛은 그토록 복잡하고 마치 혈육을 보는 듯한 따뜻함까지 섞여 있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은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제 출생에 뭔가 숨긴 게 있어요? 정순이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은호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 넌 내 딸 맞아. 내가 낳고 내가 키운 딸이야. 하지만 은호가 방으로 들어가자 정순이는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에덴 보육원 입소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은호야, 넌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1990년대 초반 재개발구역 한복판. 당시 어린 정순이는 남편의 사업 실패와 생활고에 지쳐 있었고 갓 태어난 아이를 지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 시절 그녀 곁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젊은 시절의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당시 이미 재력가와 결혼해 있었고 신분 상승을 향한 야망을 키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녀는 정순이에게 차가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를 나에게 맡기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정순이는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기는 결국 분리되었고 두 아이 중 한 명만 그녀의 품에 남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아이는 에덴 보육원으로 보내졌고 세월이 흘러 그는 서재욱이라는 이름으로 자라났습니다. 즉, 은호와 서재욱은 피 한 방울 섞인 쌍둥이 남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라 믿어온 정순이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서재욱은 이름조차 지워진 채 고단한 노동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보아와 사랑에 빠졌던 서재욱. 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하늘건설 박진석의 힘에 의해 짓밟혔고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서재욱이라 단정된 순간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통장 거래는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신분증은 사라졌고 경찰은 빠르게 사건을 덮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죽은 서재욱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한편 지역은 여전히 여관방에서 자신을 책망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결혼, 그리고 남겨진 건 보상이라는 단어. 보상받아요. 많이 주실 거예요. 정보아의 그 말이 귀에 맴돌며 그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수지 뉴스를 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야. 누군가가 진실을 감추고 있어. 그의 눈빛엔 처음으로 도망이 아닌 추적의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은호는 지역을 지워내려 했습니다. 색연필을 버리며 마음을 정리했지만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그때 성재가 다가왔습니다. 은호 후배, 나랑 같이 걸어가요. 성재는 진심이었지만 은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역의 빈자리와 서재욱이라는 이름이 뒤엉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재는 기다렸지만 은호가 멈칫하는 순간마다 그의 눈에도 불안이 스쳤습니다. 지화는 영라의 기사 일을 하며 점점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영란은 성인이 되어서도 모든 선택을 어머니 고성희에게 의존했습니다. 제 나이요? 그건 엄마한테 물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말은 지환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혹시 영라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온 건 아닐까? 결국 사건은 반전으로 흘러갑니다.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은 사실 서재욱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손길이 그의 이름을 억지로 씌운 겁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서재욱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고성희와 정순이가 감춰온 출생의 비밀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살아있는 서재욱은 이미 모든 걸 알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호, 넌 내 동생이야. 이제 우리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야. 지혁은 공사장에서 만난 한 노인에게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덴 보육원, 나도 거기서 일했었지. 거기 은호라는 이름 가진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은호가 이미 오래전부터 보육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 동시에 은호도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세안산 부인과 출생 기록. 그 기록 속에는 쌍둥이 출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려는 순간 정순이와 고성희의 갈등이 폭발 직전으로 치닫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둘 다 버려졌을 거야. 사랑 없는 결혼이 무너진 자리에 드러난 건 결국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은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시청자들은 결국 묻게 됩니다. 은호는 누구의 딸이며 서재욱은 어떤 이름으로 다시 돌아올까? 출생의 비밀은 결국 삶 전체를 흔드는 거대한 폭풍입니다. 사랑 없는 결혼보다 더 깊은 상처, 그리고 감춰진 진실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다는 사실을 드라마는 보여주려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